7월 7일 5분 팩트 앤 스타디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사안을 5분 만에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단순히 시사만 아는 게 아니라 좀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 팩트 앤 스타디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동훈, 김건희 문자 일십 사건입니다. 자, 일단 잠깐만. 저부터 줄이고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크게 나올 이유가 없죠. 예. 한동훈이 대표 후보자죠. 한동훈 후보가 과거 총선 앞두고 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른바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그걸 밟고도 씹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론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대표에 날 자격이 있느냐? 당신이 그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총선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이거 사후확신 편향 아닙니까? 결과를 알고 보면은 모든 게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월 달에 총선까지 석 달이나 남았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재밌는 심리적 소재, 심리학적인 우리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인지 오류 중에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사후확신 편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후확신, 지난번에는 부정편향 들려드렸는데 이번에 사후확신 편향이 여기에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일면에 썼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대에서 이슈된 김건희 문자다. 지금 전당대회까지 이제 겨우 2주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갑자기 1월 달에 터졌던 김건희 문자 사건이 수반되어 왔다. 그래서 4.10 총선 직전인 지난 1월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이런 뜻을 한동훈 후보에게 전했다. 그런데 한 후보가 답을 하지 않았다. 이게 기사의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팩트인데 일단 그 팩트가 구성이 탁 던져지니까 바로 이제 논리적 연결이 어디로 되냐면은 총선 영향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럼 디올백 사과를 그 디올백 수술한 거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를 안 해가지고 결국 총선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걸 가지고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이끌었으니까 그 판단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됐다는 거죠 논리가.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나는 이미 공식 통로로 총선 기간에 대통령실과 그 공식 통로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공적인 통로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내가 사과를 하지 않아서 무슨 뭐 이게 미쳤다. 내가 어떻게 또 사과를 허락하냐.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팩트에 맞지 않다. 이런 불만을 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와 이제 당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다른 후보들한테는 호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정원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다. 그리고 또 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을 끊었다라는 의미에서 전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틀리지 않은 거다.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신뢰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이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 이게 자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신문들 제목도 좀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미 나는 사과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을 했다. 어? 근데 이제 친윤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한동훈이 처신 잘못해서 총선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아니, 그거 지금은 마치 사과하겠다는 내용처럼 나왔는데 여러 얘기가 많았고 오히려 사과 못할 이유를 얘기한 것도 있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총선 패배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한동훈이 처신을 잘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 바로 이 김건희 문자 일십을 가지고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의 이유가 총선 코잘리티죠. 그러니까 코즈 앤 이펙트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맞나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배현진 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이 오늘 자기 페이스북에서 올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도 그러니까 1월 달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뭐 1월 19일에 문자가 왔다고 그것 때문에 안 해가지고 총선에서 졌다고 여보세요. 1, 2월 그때 분위기 엄청 좋았거든요. 완전히 날리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뭐 떨어지긴 했지만 장성민 후보가 MBN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160석, 민주당 110석 이 정도 나올 거로 본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한동훈 후보가 조심해라. 그런 근거 없는 희망 섞인 전망은 좀 삼가하길 바란다. 이런 경고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진짜 총선 왜 졌습니까? 얼마나 그때 분위기 좋았는데 실제로 저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1월 초에 그 봉하마을 신년 뭐 인사 갔다가 그 피습을 당했죠. 그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로 헬기 타고 호화 그러니까 이송을 해가지고 거의 뭐 부울경 쪽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그 지역을 홀대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힘 160석도 이번에 가능하겠다. 그 정도로 완전히 분위기 업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3월이 되면서 이종섭 호주 대사가 갑자기 임명이 되죠. 3월 4일.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도 사실 그때쯤 거의 많이 잊혀져 있었습니다. 잊혀져 있었고 그렇게 이제 이미 공수처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공수처 고발이 돼서 수사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경북경찰청에서 사인의 그 군내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작된 수사가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당시 공수처 수사받아야 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를 발령을 내버리니까 이게 뭐냐? 갑자기 이제 저때 뭐 MBC가 엄청나게 따라 붙어가지고 호주 가는 이종섭 당시 대사 후보 따라가고 그랬죠. 거기다가 의대 정원 2천 명 그게 이제 가라앉지 않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딱 총선 한 달 앞두고 국힘은 기울고 민주당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야, 그거 아니냐. 1월 달에 뭐 그거 그때 영부인이 어? 디올백 사과하겠다고 비대위원장한테 텔레그램으로 문자 보냈는데 그게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고 이 왜 갑자기 1월 달에 있었던 문자를 가지고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엊그제부터 소란스러운 영부인의 1월 19일 문자 재구성. 예? 그런데 주목할 점은 우리가 설명했듯이 1월은 매일 국힘의 지지율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위기는 3월이 되어서 오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고인식을 깨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오늘 한동훈 후보도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토요일 날 6일 뭐 타운홀 미팅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떤 미팅이 있었나 봅니다. 뭐 천목회랑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원내가 아닌 분들이랑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떨어진 분들 모여서 지난 총선에서 떨어진 분들 모여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자기는 그 문자가 당무에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김여사 사과를 안 하지 않았느냐. 아, 오히려 그때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가 대통령실 반대 의견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그게 이제 서천 가가지고 결국 이제 윤 대통령한테 90도 폴더 인사하면서 일종의 봉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총선을 무사히 치렀는데 결국 총선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저걸 가지고서 지금 전대 2주 앞두고 한동훈이 결국 문자 씹어서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틀렸다. 총선 배렸다. 요렇게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를 당시에 그 사실들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격을 합니다. 나경원이나 원희룡 후보는 당시 총선 뛰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그때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사과를 못 끌어냈다 이 말이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분이 심리적, 자,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얘기가 이겁니다. 기억 조작. 거의 이거는 기억 조작이다. 지금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나는 사과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계속 얘기했고, 그러다가 사퇴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내가 사과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 그리고 그걸로 인과관계를 만들어낸다. 총선 패배는 사과를 안 해서. 사과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사과 안 한 거 왜? 한동훈이 사과할 기회를 하겠다는 사람들 마치 못하게 한 것처럼 문자를 씹어가지고 이건 거의 기억 조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먹혔어요.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게 우리 인간의 기억이 사후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아주 잘 찾아냅니다. 근데 1월 달에 한참 좋았을 때, 그때 사과 막 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총선 결과를 몰랐어요. 그죠? 1월 상황, 지금 1월 상황으로서 1월 상황, 이거는 1월 상황에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미 총선에서 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총선에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패배한 거를 알고 있는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다를 딱 들으면, 그거네, 그것 때문에 졌네. 바로 인간의 인식은 그걸 원인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후 확신 편향은 엄청나게 편향돼 있어요. 정확한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 어떤 일을 판단을 했을 때는 정보가 부족해요. 근데 지금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기반해서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인과관계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거는 무척 편향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후 확신 편향, 하인드사이트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 지점을 오늘 한동훈 후보가 짚은 겁니다. 이건 기억 조작이다. 거의 기억 조작 맞습니다. 자, 사후 확신 편향,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 하인드사이드 바이어스는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하여 결과를 확인하고서 결과를 확인하고서 마치 사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자 김건희 여사 1월에 한동훈 문자 일십 사건은 만약에 저게 정말로 총선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면은 사건이라고 지금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사과를 했어야죠.
그런데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로서 사후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딱 사후 확신 편향을 사람들한테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편향적 인식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너무 쉽게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후 확신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학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저겁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 그게 사후 확신 편향의 뭐 사후 확신 편향, 사후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얘기됩니다. 어, 그때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줄 몰랐죠. 정말로 그 전문가들이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어마어마한 금융위기를 만들어낼 줄 몰랐는데 그래서 예측을 못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벌어져서 전 세계 경제가 진짜 폭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경제학자들이 나옵니다. 거봐, 이거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숫자와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를 몰랐을 때는 해석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찾아냅니다. 왜? 인간은 지나간 일로부터 배우도록 진화해 왔거든요. 그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야지만 다음에 뭐가 올지를 예측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인사이트 바이어스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후확신 편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인지적인 편향일 뿐이지 이게 그럴싸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어스라고 하는 겁니다. 편향적 사고라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1월 달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문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 전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어, 매우 빠지기 쉬운 생각에 함정을 판 겁니다. 거봐, 한동훈 때문이네.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선 백서도 제대로 못 만드냐. 총선에서 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서 쫙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후확신 편향은 정말로 빠지면 안 되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후확신 편향에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일은 지금 돌아봤을 때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보이지 실제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듯이.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애초에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대해서는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죠. 그거 가지고 끼워 맞춰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후 확신의 반대말이 뭡니까? 반대말이 이 포어사이트인데 일종의 이제 좀 멋지게 얘기하면 선견지명이죠. 포어사이트.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도 물론 지나가는 것에서 배워야 되겠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이없는 일이 국민의힘 전대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가 제가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사후확신 편향인데 싶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히려 포어사이트, 선견지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주 높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문자가 갖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어쩌면 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 좋은데 총선 에? 뭐 150석, 160석 예상까지 되는데 왜 굳이 내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뭡니까? 아, 사과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총선에 졌잖아요, 지금. 총선에 졌기 때문에 그게 총선 패배의 이유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지나간 다음에 항상 이유가 보이잖아요. 떠나간 연인처럼, 이별한 연인처럼.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그때 이 모든 지금 내가 아는 것들을 그때 알았다라면 뭐 이런 아쉬움을 오히려 가질 정도인데 이미 총선은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후 확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성견지명을 가진 어떤 대표를 뽑아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정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김건희 문자를 가지고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 사후학심 편향을 자극하는 요소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